네, 이번 시간에는 자유의지와 관련된 지문을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문단입니다. 1문단에서는 종교적 인간관과 유물론적 인간관을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종교적 인간관의 경우에는 몸과 영혼으로 나눠서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 영혼이다,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몸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신경사건으로만 분석을 합니다. 물리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거죠. 유물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 윤리나 철학 시간에 접하게 될 텐데, 혹은 접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유물론이라고 하면 보통 인간의 정신작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만물의 근원을 약간 물리적인 실체의 근거에서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론 이렇게 뭐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인간의 정신작용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다, 뭐 이렇게 물리적인 사건이다, 약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뭘 얘기하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논증이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반자유의지니까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의지에 반대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반자유의지 논증이겠죠.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라고 해서 쭉 보니까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경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쵸?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결정되는 건데, 무작위로 결정된다는 건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다. 언제? 선결정되거나 선결정되지 않거나. 둘 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니까 제가 초록색 박스에 적어놨죠?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선결정되거나 선결정되지 않거나 둘 다, 두 경우 모두 자유의지가 없다니까 경우에서는 100%죠. 자유의지는 100%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빨간색은 선결정된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무작위, 즉 선결정되지 않는다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같은 계열, 같은 내용은 이렇게 같은 그 모양으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색깔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밑줄은 밑줄 계열, 물결은 물결 계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계열, 세모는 세모 계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펜으로 좀 구분하면서 독해하는 것을 연습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선택이, 이거는 뭐 그냥 이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어떤 일이 먼저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인간의 자유의지는 개입할 여지가 없죠. 이미 결정되는데 무슨 자유의지야. 그렇죠? 그래서 선결정되었을 땐 자유의지가 없고, 무작위로 일어났을 때, 즉 랜덤으로 발생했을 때, 선결정되지 않았지만 랜덤으로 발생한다면 그건 역시 나의 의지가 아니죠. 그냥 주사위 던져서 6이 나온다, 이게 내 의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6이 나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랜덤으로 발생하는 사건 역시, 선결정되지 않는 사건 역시 자유의지가 개입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이 문단 내용입니다. 자, 그럼 3문단으로 넘어와서 3문단 보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이래요. 자유의지가 없다 라고 하는 거에 비판하는 거니까 이 비판하는 입장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이해되시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선결정되었을 때의 가정, 선결정 가정은 받아들이겠대요. 선결정되어 있을 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선결정되어 있을 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작위 가정. 선결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유의지가 있다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선결정되었을 때는 자유의지가 없지만 선결정되지 않았을 때, 즉 무작위로 선택이 일어날 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단 가보면, 자, 그 임의의 선택, 내가 선택을 할 때 자유의지의 조건이 있대요. 보니까 첫 번째가 내가 선택의 주체, 나가 선택의 주체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결정되지 않는 것이 자유의지의 조건이에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자유의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결정되었을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선결정되어 있을 때는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 선결정되어 있을 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욕구충족적 자유의지라고 한다. 내가 원했던 것을 한다. 우리가 수학여행 일본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닌데 결정되어 있다 라고 했다면 나 마침 일본으로 수학여행 가고 싶었는데 라고 한다면 그게 욕구충족적 자유의지라는 거죠.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욕구충족적 자유의지를 진정한 자유의지로 보지는 않아요. 왜? 진정한 자유의지의 조건은 두 가지 뭐라고요? 내가 선택해야 되고 선결정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수학여행지가 결정되었다면 그죠? 이 선결정되었다면 자유의지의 조건 두 번째를 위배하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선택에 주체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선결정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거는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 내가 원했던 거야 라고 하는 욕구충족적 자유의지는 진정한 자유의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자유의지와는 다르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다음 문단 넘어가 보니까 마지막 문단인가요? 네, 마지막 문단 가보니까 선택의 주체가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결정되어 있지 않을 때, 즉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났을 때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죠. 무작위로 일어났다, 즉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가 선택의 주체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유물론적 인간관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우리 맨 앞에서 유물론적 인간관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몸에 있는 물리적 사건, 신경 사건이 물리적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거. 정신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선택한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 신경 사건이 누구 뇌예요? 갑의 뇌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파란색 밑줄 쳐놨는데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죠. 그렇죠? 갑의 뇌에서 발생했잖아요. 그 선택 누가 했어? 갑의 뇌가 한 거죠. 그게 뭐야? 갑이 한 거죠. 주어가 바뀌지 않죠? 네.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물리적인 사건이 선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갑의 뇌에서 발생했다. 갑의 신경이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갑이 결정한 거다. 뭐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결정되어 있지 않을 때, 즉 무작위로 일어날 때 나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났다면 선택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왜? 유물론적 인간관의 입장에 따르면 정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신경 사건이 곧 선택인 거죠. 그죠? 내 머릿속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 무작위로 발생했다. 라는 건 선택 누가 한 거예요? 나의 뇌, 신경. 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